네, 오늘은 상가주택을 거래하시는 분들이 많이 놓치는 비과세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우선 상가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는 건 아주 기본적인 거죠. 일단 이 부분을 먼저 살펴보면요. 상가주택이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주택인가요? 아니면 상가인가요? 이거를 규정해 놓은 거예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에. 만약에 이 상가주택이 상가의 면적보다 주택의 면적이 크다면 이거 자체를 전부 주택으로 봐요. 이건 엄청난 혜택이거든요. 그리고 주택의 면적과 상가의 면적이 같잖아요. 그럼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봐요. 근데 사실 이렇게 주택 부분으로 본다는 거는 상가의 면적까지 이건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면 상가에 대한 양도 차이까지도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의미예요. 이게 잘 와닿지 않으니까 숫자로 한번 보면 비슷한 면적이에요. 주택과 상가의 면적이. 전체 상가주택의 양도가액이 만약에 9억 원이에요. 이건 얼마 주고 샀죠? 5억 원 주고 샀어요. 그러면 양도 차익이 얼마죠? 4억 원. 주택과 상가의 면적이 비슷해요. 근데 이걸 다 주택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주택만 주택으로 볼 수도 있어요. 이걸 다 주택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9억 원 이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양도소득세가 없게 돼요. 근데 만약에 주택만 주택으로 본다면 면적이 어떻다 그랬죠? 비슷하다 그랬어요. 비슷하게 나눠져 있으면 금액도 비슷할 거라고 보고 반으로 딱 나눴어요. 양도가액이 9억 원인데 반으로 나오는 거죠. 4.5억, 4.5억. 그리고 취득가액도 반으로 나누고. 그럼 양도 차익은 얼마죠? 주택의 양도 차익은 2억 원인데 이 사람은 1세대 1주택자예요. 그렇다면 비과세 되겠죠. 근데 상가는 어떻죠? 면적이 지금 같은 거예요. 주택이랑 상가랑. 그럼 상가는 양도 차익이 얼마 발생했죠? 2억이 발생했어요. 그럼 전 양도세를 얼마 내야 될까요? 요만큼 내야 되겠죠. 6,200. 이게 아주 작은 면적 차이에 따라서 아예 양도소득세가 없을 수도 있고 6,200만 원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큰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죠. 이렇게 1제곱미터의 차이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례를 통해서 거래 금액이 커면 어떨까요? 사실 그 효과는 더 커지거든요. 그 다른 사례를 보면요. 면적이 동일한 거예요. 주택 면적과 상가 면적. 그럼 어떻죠?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봐요. 그럼 얘는 어떨까요? 비과세죠.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겠죠? 근데 상가는 어떨까요? 지금 양도가액이 변했죠, 지금. 양도가액은 18억이고 취득가액은 8억. 양도 차익은 10억 원이에요. 이럴 때. 이런 상가 주택인데 주택과 상가의 면적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금액은 동일하다고 봤어요, 일단. 이렇게 딱 나눴을 때 주택은 비과세. 그럼 상가는 어떻게 되죠? 상가는 양도 차익이 5억이 생겨요.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겠죠. 이렇게. 물론 제가 지금 장기보유 특별공제까지 고려한 거예요. 15년. 뭐 기본공제를 왜 고려하지 않냐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뭐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시고요. 아시는 분들은. 그러면은 만약에 주택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크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이 전체가 다 주택이죠. 그쵸? 물론 고가 주택이죠. 양도가액이 얼마죠? 18억 원. 그리고 취득가액은 얼마죠? 8억 원. 양도차익 10억 원. 이런 고가 주택인 거예요. 이렇다면 이 전체가 주택이죠. 이러면 양도세가 얼마죠? 아까 얼마였죠? 거의 유사했거든요.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차익까지 동일했어요. 지금 단지 무슨 차이가 있죠? 상가의 면적이 329제곱미터고 얘는 330제곱미터예요. 1제곱미터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양도세 차이는 얼마 나죠? 2200대 1억 2600. 1억 차이가 나네요. 그죠? 이렇게 양도세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차이로. 이렇게 1제곱미터가 이렇게 중요한지 알았으면 이제 주택의 면적이 많으면 좋은 거겠죠.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이렇게 작은 1제곱미터라는 차이로 인해서 양도소득세가 이렇게 1억 가까이 차이가 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면적이 동일해. 1층은 상가고 2층은 주택이에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1층이랑 2층의 면적이 같구나. 그러면 주택만 주택이고
상가는 어쩔 수 없이 비과세를 받을 수 없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과연 이럴까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주택이 있는데 위에다가 살짝 가건물을 지어놓은 거죠. 불법이에요. 무허가로 지어놨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죠? 불법이면 세무서에서 이걸 고발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요거까지 면적이 어떻게 되죠? 주택의 면적이 더 커지게 되죠. 그럼 이거는 주택으로 보지 않을까요? 주택으로 본다는 거예요. 주택의 면적이 더 큰 걸로 봐요. 왜냐하면 실질이 더 중요하거든요.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허가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옥탑방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1층이 상가하고 2층이 주택이면 계단이 있어요. 1층에. 이 계단이 있다면 어떻죠? 물론 1층은 상가예요. 2층은 주택이고. 근데 1층 상가 중에 이만큼이 계단으로 쓰인다는 거죠. 그러면 주택의 면적이 더 큰 건가요? 그렇죠. 상가의 면적보다는 주택의 면적이 큰 거예요. 이 계단은 뭐죠? 주택을 올라가기 위한 계단이죠. 그럼 이건 주택의 면적이죠. 근데 이걸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요. 이 계단은 어떤 용도죠? 주택도 올라가지만 옥상까지 올라가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상가에 있는 사람이 옥상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옥상은 다 주택을 위한 공간으로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주택의 면적이 아닐까요? 주택을 사용하는 부분이잖아요, 다. 주택의 사용자를 위한 부분.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1층에 보일러실이 있어요. 보일러실. 열 공급을 어떻게 하죠? 상가에도 하고 주택에도 해요. 이렇다면은 물론 보일러실이 따로 있을 수 있겠지만 한 공간에 만약에 있다면 이렇다면 이것도 주택이 더 큰 거예요. 이건 공용 공간이잖아요. 전용 공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상가의 면적보다 주택의 면적이 크다는 거죠. 그럼 이건 전체가 주택이죠.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겠죠.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보일러실이 이쪽에 있어요. 숨기고 싶겠죠, 이거는. 사실 이거는 주택의 면적이 좁아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공급을 둘 다 해준다면. 그렇죠? 그럼 만약에 옥상에 보일러실이 있으면 어떨까요? 이런 경우는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경우는 결국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세무서에. 실제로 그렇다는 것. 근데 만약에 이 공용 공간에 보일러실이 있어요. 그래서 계단을 아무리 주택만 쓰는 게 아니라 주택만 쓴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같이 활용하는 공간이 여기 있다면 상가를 위한 용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만약 태양광 설비가 있는데 전기를 이렇게 공급해요. 그러면 이 공간 활용은 상가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꼭 똑같은 층수에서 아주 비슷한 면적일 때만 이게 의미가 있냐? 그렇지 않아요. 이게 지금 3층 이상이면 다세대잖아요. 세대가 여러 가구죠. 그럼 우리는 이거 한 채만 이 사람이 갖고 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어떻게 적용받죠? 여기만 적용받아요. 그럼 여기를 위한 공간을 크게 하고 그 거래가액이 높다면 그 부분은 다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죠. 내가 어떻게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사용하는 면적이 어떤지에 따라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상가가 3층이고 주택이 2층이에요. 이건 뭐 무조건이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주택하고 상가의 가액을 나눠야 되거든요. 그 금액을 나누는 그 산정 기준을 만들 때 어떤 보일러실이나 어떤 전기에 활용하는 부분이라든지 그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엘리베이터가 4층하고 5층 이용객을 위한 곳만 있어요. 만약에 1, 2, 3층은 다 걸어 다니고 엘리베이터는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주택의 면적이 더 클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결국 이 주택과 상가를 구분하는 게 실제로 뭐 건축물 대장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세금이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겠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